요즘에 좋은 땅 나옵니까? 손님 많이 옵니까? 좋은 땅이 잘 안 나오고 손님은 많이 오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땅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출근길입니다. 지금 차를 빼고 있어요. 저희 집이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겨울에는 아침에 차가 굉장히 춥고, 재건축 아파트라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1970년대에 지은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를 평택의 과거 5년 전, 7년 전, 평택의 과거랑 많이 비교들을 하세요. 평택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또 직접 보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성 송산그린시티가 평택이나 안성 이런 곳이랑 좀 다른 점이,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울에서 출퇴근권이라는 겁니다. 경기도권을 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출퇴근 가능한 곳을 이제 수도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의도에서 저희 사무실 송산면 삼존리까지 1시간? 1시간 10분 정도면 출근을 합니다. 오랫동안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저기 서교동 쪽에 살은 적도 있었고, 과천도 살아보고 했는데, 화성이 서울이랑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 송산그린시티가 수도권, 서울권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이 아니어도 송산그린시티에서는 시와호 다리만 건너면은 안산, 시흥 이렇게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수원이랑도 가깝고요. 기존 대도시와도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분양할 때도 서측지구 아파트 분양할 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제도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주거를 대폭 늘리겠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죠. 양도세가 계속 높기 때문에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팔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양도세 완화책을 조금 기대는 해봤는데 그것보다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특히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희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입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땅 투자하시는 손님 중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땅값이 오를까요? 그 땅값이 왜 오르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가 개발이 됩니까? 시골 마을인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곳이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오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재화가 다 마찬가지예요.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매도세가 강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매수세가 강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요 공급 법칙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바로 토지예요. 소문에도 가격이 움직이는 게 바로 토지입니다. 막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산업단지가 생겨서 땅값이 올라갔지만, 사실은 팔 사람은 적고 살 사람이 많아서 땅값이 올라간 겁니다. 땅값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폭등할 때는 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맹지나 산꼭대기 임야 땅 매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상승장이어도 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살 사람은 쭉 줄 서 있다. 그럴 때 가격이 계단식으로 폭등을 합니다. 신도시 쪽 개발하기 전에 토지 투자했다가 개발하면서 손님이 몰리면서 폭등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셔서 여기 시골인데 여기가 마을이 개발이 됩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주거단지 들어오면 그 주변 땅들을 사면은 거기가 개발이 됩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정확히 물어보시려면은
요즘에 손님 많이 와요? 요즘에 좋은 땅 나옵니까? 손님 많이 옵니까? 좋은 땅이 잘 안 나오고 손님은 많이 오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땅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예요. 허니버터칩도 마찬가지였죠. 허니버터칩 생산이 안 되는데 살 사람은 줄 서 있으니까 과자 봉지 하나에 10,000원, 20,000원씩 직거래가 거래가 되고, 박스로 사서 사재기 해놨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 주변 땅도 마찬가지예요. 평당 50만원짜리 땅이 한 두세 달 있다가 100만원이 된다, 그런 거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팔 사람이 없고 좋은 땅이 그거 하나면 또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은 그 가격보다 더 낮게 매물을 이제 내놓지를 않아요. 땅 사러 가셔서 이 사람이 뭘 좀 안다, 좀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시면은, 요즘에 사러 오시는 분 많습니까? 요즘에 땅 매물이 좀 나오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부동산들은 뭐 하나같이 뭐 빨리빨리 사라, 매물이 없다, 뭐 살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말할 때 그 말투의 그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평택, 안성, 용인, 하남, 위례, 남양주, 운정, 김포,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 만들어지는 과정과 주변 땅값의 움직임, 과거의 사례들 잘 살펴보시면은 토지 투자 다들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과 또 올해는 토지 보상이 뭐 역대급으로 나간다, 몇십조가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를 미리 잘 캐치를 해서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최근의 흐름은 금값은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이제 금을 사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재테크 게시판 같은 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식은 최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조정 장세인데, 이게 다시 크게 반등을 할지, 뭐 삼성전자 부회장님의 그 이슈로 또 주춤하면서 다시 좀 떨어질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토지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요. 이제는 땅이다. 아파트 투자 경험이 많으시니까 토지 투자까지 오신 건데, 아파트는 대출도 안 나오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피로감도 좀 심하고, 개발 지역에 토지를 잘 사서 어느 정도 장기간 좀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도시가 형성될 때까지 좀 장기간 묻어놓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길게 봤을 때 땅값을 보면은 한 번도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땅값보다 현재의 땅값이 내려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파도를 좀 칠 수는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 땅값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길게 가지고 계시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땅 매매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땅을 손해보고 파셨다, 이런 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뭐 한 50% 오르고 파시면은 뭐 아이 수익이 안 났네, 이렇게 말하지, 땅을 뭐 5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났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냐, 이런 것의 차이가 있는 거지, 땅 투자하셔가지고 손해봤다는 거는 보기가 힘들어요. 뭐 아주 가끔 급전이 필요하셔서 잔금 치르자마자 그 상값에 바로 내놓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런 분들도 손해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수교차로 동작역 옆에 차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한결같이 막혀요. 여기 좀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뭐 서울의 도로 넓히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쪽 정체 구간 해결할 어떤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땅 투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번거롭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땅을 파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팔아요. 뭐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엄청 많고, 20년, 30년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뭐 짧게 샀다 파신다고 해도 그래도 한 3년 이상 정도는 다들 가지고는 계세요. 최소 2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요율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쉽게 팔지를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 주변에 뭐 땅 주인분들을 어떻게 알게 돼서 또 땅 파실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땅이 나온 게 없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세요. 송산 그린시티 주변의 땅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지금 땅을 파시는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몇 년 전에 투자하셨다가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신 그런 외지인 분들, 부동산이 이렇게
잘 꼬시면은 또 파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땅인데 그 자녀분들 이제 증여해 주시려고 이제 자산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크게 빚을 바라는 게 신도시 주변 땅들입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이런 대도시가 생기면은 주변에 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필요한 사람, 땅을 살 사람이 많으면은 땅값은 계속 움직인다.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땅 투자를 하세요. 자꾸 주식 샀다 팔았다 하고, 주식 뭐 한 돈 10만 원이라도 사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뭐 작은 악재만 나오면은 신경 쓰여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또 팔아버리면 또 주식 오르면은 또 신경 쓰이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저도 20대 때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초 단위로도 샀다 팔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 2년 동안 하면서 돈을 뭐 크게 잃진 않았지만은 벌지도 못했고 엄청 살이 빠졌어요.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장외 시간의 거래까지 다 분석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주식 그 현황판 쳐다보고 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런 것보다 신도시 주변 그냥 땅을 사놓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대기업들이 뭐 입주를 하고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뭐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고 테마파크 뭐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거기에 뭐 관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래도 관계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신도시 주변에 좋은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없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좋은 땅 사 놓으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까지 보면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꿀을 빨 날이 오게 됩니다. 평택에 투자했다가 지금 송산에 오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오시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주식인데, 뭐 설령 돈을 벌었다 해도 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샀다 팔았다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내가 진짜 가치 투자, 미래의 그런 유망한 기업을 이렇게 사놓고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쭉 지켜보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고 몇 년씩 10년씩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주식 하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고, 또 전문가라는 분들 그 책 쓰신 분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 끝이 좋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투자를 권해드리고,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 투자 이런 것도 좋은데 투자를 하는 목적은 큰 수익이잖아요. 토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역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사무실까지는 한 30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어요. 사무실 앞까지 고속도로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당역 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여의도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한 30분 걸리니까 진짜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결정하신 손님도 계시는데 매도인 분께서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는 정보보다 땅 주인분들이 그 지역의 호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빠르게 접하십니다. 뭐든지 내 것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땅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실 텐데, 보통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내 부동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그 지역에 대한 정보, 호재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내 아파트의 재건축의 그런 진행 상황이라던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쪽에 뭐 지하철 개통 현황이라든가,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든가, 용도 지역이 뭐 변경된다든가, 주변에 무슨 수영장이 생긴다거나,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백화점에 무슨 어떤 브랜드, 어떤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대더라, 뭐 이런 정보까지 내 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 아파트 주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신도시가 개발된다,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된다,
그 주변 땅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을 투자하러 오시는데, 땅 주인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매수 의사를 밝히시고 이게 매수하기로 결정하셔도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장사 뭐 사업해 보신 분들, 투자해 보신 분들, 어렵게 사야지 그때가 살 때입니다. 어느 지역이 좋다고 해서 땅 보러 갔는데 좋은 땅이 막 나오고 주인한테 연락하면 주인이 바로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장일 수가 있어요. 매물도 없고 내가 산다고 했는데 뭐 부동산에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럼 부동산에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렵게 그 지역에 가서 땅 보러 다니고 내가 하루 시간을 소비했는데, 사기로 했는데 왜 못 사게 하냐, 거꾸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부동산입니다. 사실 거래가 돼야지 먹고 사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내가 사기로 했는데 땅 주인이 자꾸 딴소리를 한다, 기다려달라고 한다, 팔까 말까 고민한다, 이럴 때가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팔기 힘든 안 좋은 땅, 맹지, 농림지, 길도 없는 거, 개발이 안 되는 높은 임야, 개발 제한구역에 걸려있는 땅, 너무 많이 꺼져서 도로 쪽으로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는 땅, 물이 차 있는 땅, 접도구역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 면적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는 땅, 기획부동산들이 지분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먹어서 그 가격에 다시 팔리지 않는 땅, 농림지인데 경지정리가 되어서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 땅, 법인 소유나 사도가 내 땅을 가로막고 있어서 골치 아픈 땅, 도로가 확정될 예정이어서 일정 부분이나 거의 대부분이 수용될 예정이 있는 땅, 마을 안쪽 땅인데 큰 묘지나 대형 축사 같은 것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남향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북향으로는 건축물이 들어올 예정인 앞뒤로 막혀 있는 땅, 이런 땅들이 안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물을 내놔도 1년, 2년이 지나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땅을 보러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땅인 것 같은데 또 산다고 했을 때 땅 주인이 바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안 팔렸으면은 막 기뻐서 땅을 팔려고 막 바로 튀어나오겠습니까? 땅을 사려고 할 때 부동산도 좀 표정이 안 좋고 땅 주인이 딴소리 할까봐 실제로 땅 주인이 딴소리해서 하루 이틀 3일 막 설득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 그때가 가장 좋은 땅을 좋은 시기에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한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투자자분이 하루 시간 쓰고 땅 보러 다니고 한 것만큼 부동산도 똑같이 시간을 쓰고 땅 보러 다니고 기름값도 쓰고 손님께 밥도 사드리고 한 거예요. 같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과천고속도로에 들어왔고 한 20분 조금 더 걸리면 사무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올해도 호재가 많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약 없이 그냥 오시면은 응대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되돌려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죄송한 상황이고 꼭 미리 전화 주시고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준비하기가 좀 편합니다. 토지 투자가 처음이신 분은 이제 처음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시면은 또 그런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기가 참 편해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은 그런 경우가 참 힘들어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땅이 조금 안 좋은데, 땅 모양이 조금 아쉬운데 그게 돈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땅 모양도 위치도 좋고 용도 지역도 좋고 완전 특 A급 땅인데 그만큼 아주 비싸요. 그런 땅이 또 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땅 좀 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뭐 월세도 나오면 좋고, 근데 이왕이면은 뭐 한 2년 있다가 뭐 2배 올라야겠지, 뭐 이왕이면은 뭐 이왕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전화번호 이렇게 노출할 거니까 꼭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고 약속 날짜 예약 잡으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중에 하루 이틀은 또 외부 업무가 있을 때가 많아서 그냥 오셨다가 저랑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의왕 톨게이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